며칠 전 전남 고흥군청 우주홀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중심에는 행정도, 기업도 아닌 어민이 있었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해 수역 관계자, 어민 대표위원 등 90여 명이 모인 고흥군수역 권역 해상풍력공존위원회 출범 준비회의는 단순한 회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해상풍력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군수의 발언은 이 자리가 형식적인 협의체 출범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고흥의 이 실험은 우리 수산업과 해양 정책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해상풍력은 이미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속에서 우리 연안과 근해 곳곳은 풍력 후보지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민들이 반복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유되었고 보상과 대책은 사후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업 자체가 좌초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고흥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나로도, 복내면, 도하면 일대에서는 과거 민간 주도의 개발 시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어업권 침해 우려, 조업 동선 차단, 어장 변화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공존위원회는 기존 방식과는 분명 다른 접근입니다. 개발의 허가 여부와 방식에 어민이 직접 참여하고 환경조사와 주요 안건 심의까지 함께하는 구조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해상풍력 보급 목표는 2030년까지 약 14기가와트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계획입지 제도와 해상풍력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목표로 하는 2기가와트 규모 개발 역시 이 흐름의 일부입니다. 한편 수산업 현장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안 어업 생산량은 20년 전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고령화율은 40%를 넘어선 지역도 많으며 어업소득은 농업이나 제조업 대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변화, 자원 감소, 연료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어민들의 경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상풍력은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합니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잃는 것이 더 많다는 목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조업구역 축소, 어군 분포 변화, 항로 제한 등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상풍력 갈등의 핵심은 기술이나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부 또는 민간이 입지를 검토, 행정 절차 진행, 이후 어민 설명회, 보상 협의. 이 과정에서 어민은 사후 통보 대상에 가까웠습니다. 아무리 보상금이 크더라도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감정은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바다인데 왜 우리는 맨 마지막에 알게 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제도적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고흥의 공존위원회는 이 구조를 뒤집고 있습니다. 어민이 처음부터 참여하고 조사에 관여하며 심의권을 갖는 방식은 갈등 예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고흥 모델은 상당히 드문 사례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첫째, 공공주도의 책임 구조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는 방식은 수익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점은 신뢰 형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어민을 협의 대상이 아닌 결정 주체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 변화가 아니라 인식 전환에 가깝습니다. 셋째,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정부 연구사업, 계획입지 개발, 예비지구, 지정 등과 현장 협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유지할 수 있을지, 향후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정치적 경제적 압력이 작동하지 않을지, 어민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은 앞으로 검증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제도가 성공하려면 처음의 취지가 끝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형식만 남고 내용이 사라지는 순간 신뢰는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흥의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 모델은 단순히 발전소 건설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어민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소통과 신뢰 구축입니다. 어민들이 역량을 갖추고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이해를 넓히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운영 실효성과 권한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의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해상풍력은 어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해상풍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입니다. 고흥군 사례가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개발과 보호는 대립이 아니라 조정의 문제입니다.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자원을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민의 생계, 지역 공동체, 산업 구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공존위원회 방식은 그 가능성을 시험하는 실험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담당자에게는 다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모든 해상풍력 사업에 이런 구조를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갈등 관리 비용보다 참여 구조 설계에 더 투자할 의지가 있는가요? 업계에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 신뢰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소비자와 국민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의 뒷면에 있는 바다와 어민의 삶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고흥군의 시도가 완벽한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바다의 주인을 존중하는 개발, 현장과 함께 만드는 정책, 그리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새로운 실험입니다. 이 실험이 일회성 사례로 끝날지 전국 표준으로 자리 잡을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고흥군이 그 첫 단추를 잘 끼웠기를 기대해 봅니다.